자,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조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모두 많은 시설과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구가 아니라 다른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네요. 조감도대로만 진행된다면 대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 주변으로 각종 앵커 시설과 문화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가 되겠죠.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방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친환경 정비구역, 민관 공동투자 개발구역, 그리고 자력 개발 유도구역입니다. 친환경 정비구역은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와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쪽은 하수처리장이 있던 지역으로 기존 시설들은 지하화를 하고 지상에 생태문화공원, 수변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강을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면 볼거리와 문화 여가 수준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흡사 다사의 강정보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민관 공동투자 개발구역에는 첨단벤처밸리, 종합스포츠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상복합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주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이야말로 아파트 명에 서대구를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과 거리도 가깝고 고급 주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층수와 건설사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위치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합 환승센터와 전시장, 공연장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력개발 유도구역은 말 그대로 자력 개발을 유도하는 구역인데 알아서 개발하라는 말이죠. 대신 각종 허가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이 지역은 평리 뉴타운에 들어서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개발이 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쉽게 말해 여러 교통시설을 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대구에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큰 성공을 거두었죠. 기존의 동대구 철도역과 동대구 시외버스터미널, 동부정류장, 남부정류장을 합쳐 통합을 시켜버렸죠. 이게 바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되었고 신세계가 자본을 투자하면서 앵커 시설로 함께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대구역 일대는 분위기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주변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분양하면서 주거 환경까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서대구역도 이런 복합 환승센터의 모습을 띠게 될 예정입니다. 서대구역 1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철도 노선만 5개가 지나가고 거기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북부정류장, 서부정류장이 서대구역 복합 환승센터로 통합됩니다. 대구의 시외버스 정류장은 특이하게 남부정류장은 수성구에, 서부정류장은 남구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은 북구에, 북부정류장은 서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이런 상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대구역과 마찬가지로 서대구역에도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앵커 시설로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롯데 등이 물망에 오르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문화,
스포츠 앵커 시설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GS건설, 대방건설, 화성, 서한, 태왕 등이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또 다른 회사나 컨소시엄이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역과 정확히는 2연 삼거리와 매천대교를 고가도로로 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북쪽의 칠곡과 남쪽의 서구가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서대구역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이나 고가도로 건설 모두 한 가지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 지하화입니다. 서대구역 주변에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 하수처리장 등 4개의 합해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하여 북부 하수처리장에 지하화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들이 선행되어야만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고가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하화 이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하화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말이죠. 그래야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구시는 이런 계획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서대구역을 검색해보면 서대구역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대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습니다. 대구시 보도 자료에도 해당 정보나 진행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보도 자료는 맨 처음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사업 파트너가 선정되었고 여기서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올해는 행정 절차 이행에 집중하고 앵커 시설 유치에 힘쓴다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여러 철도와 매천대교, 이연 삼거리 도로 등 교통 요충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2년 이후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대구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네요. 2월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간담회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간담회 수준이지만 대구시가 서대구역 개발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를 비교적 상세하게 매달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편, 2편에 걸쳐 서대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의 핵심적인 교통 요충지가 될 서대구역은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 긍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동대구역, 대구역 2개의 역이나 있는데 서대구역까지 필요하냐는 의견도 보이던데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대구역의 광역교통의 역할을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구역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대구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